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메르칼날의 하주 토키토 브이치로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하주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퓨달대에서 최연소로 조가된 전제검사이자 퓨달대 주중 가장 어린 나이로 많은 활약을 하던 캐릭이죠. 코쿠시보의 자손이라는 것과 천재성 등 소년 만화의 주인공 서사가 가능할 만한 인물이지만 원작에서 많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캐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천재 캐릭터 몸속에 종타쿠가 들어가 활약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봐요. 이 가상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권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에 박혀서 가상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던 종타쿠. 그는 재밌는 컨텐츠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낙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신의 능력치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진짜 내가 천재로 태어났었으면 뭐든 빨리빨리 이루고 했을 텐데 이번 생은 왜 재능 없이 태어난 걸까? 라며 한탄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낮잠이나 때려야지. 라며 침대로 날아가 이불 속에 파묻혔고 다음 생엔 천재로 태어나고 싶다 라고 하며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야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라고 했고 눈을 뜬 종타쿠는 자신의 앞에 무이치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 우와 무이치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꿈에서 덜깼냐? 무이치로는 너잖아 이 바보야 라고 했죠. 종타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모습도 토키토 무이치로와 같았습니다. 아 맞네, 무이치로에게는 쌍둥이형 유이치로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무이치로가 되어버린 건가? 라며 볼을 꼬집었는데 볼따구가 상당히 아파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때 유이치로는 지금부터 나무하러 가지 않으면 오늘은 풀만 먹어야 한다며 빨리 따라오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대로 따라 나가서 나무를 베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타쿠는 이렇게 한가하게 나무나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이왕 빛깔 속 천재 캐릭터 무이치로가 되었으니 그 천재성을 이용해서 엄청난 먼치 캐릭터가 되어 압도적인 활약을 해야겠다는 야망을 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 이미 자신의 부모님은 다 사망한 상태이며 형 유이치로와 단둘이 살고 있는 터니 조만간에 별기가 찾아와 습격당하고 그의 유이치로를 잃게 되는 전개가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하다가 종타쿠는 그대로 도끼를 놔두고 형 나 어디 좀 다녀올게 라고 한 뒤 그대로 산을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는 예전의 시나리오에서 탄지로에게 빙의 되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탄지로가 살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에 어느덧 밤이 깊어버렸고 분명 이쪽이 맞을 텐데 라며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바스락 나뭇가지가 부러진 소리가 들렸죠. 종타쿠는 옆을 봐오니 엄청나게 큰 곰이 있었고 그 곰은 종타쿠를 향해 입맛을 다시며 다가왔습니다. 종타쿠는 아직 나 검술 못 배웠는데? 라고 하며 도망을 가려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곰은 그대로 종타쿠를 향해 덤벼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곰의 목이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졌고 종타쿠는 내가 한 건가? 역시 천재의 몸? 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기척도 없이 누군가가 다가와 꼬마야 괜찮니? 이 시간에 너 같은 아이가 있다니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고개를 올려 그를 바라보니 그는 바로 탄지로의 아빠 카마도 탄지로였죠. 종타쿠는 당신 살아있었네 다행이다 라고 했고 탄지로는 내가 좀 몸이 병약하긴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묘하구나.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말하다니 묘한 아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탄지로에게 다짜고짜 해호흡 히노카미 카고라를 나에게 전수해줘 라고 했고 탄지로는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라며 놀랐죠. 종타쿠의 무이치로 먼치킨 만들기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게 바로 해외호흡을 익히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원작의 무이치로는 천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안개의 호흡을 썼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찾아오며 코쿠시보에게 패배하게 되었기에 이 세계관 최강자인 요리치의 검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탄지로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에게 배워야겠다는 도박수를 던진 거였습니다.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고라란 우리 가문에 내려져오는 동작이라며 너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종타쿠는 그 동작은 사실 내 선조가 개발한 해호흡이란 동작이며 나는 그의 자손으로서 꼭 그 동작을 익혀야만 한다고 했죠.
그의 탄주로는 난데없이 찾아와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소년의 말에 어쩐지 신뢰가 갔고, 사실 이 동작은 누군가에게 계승을 시켜라라는 말만 있었지 반드시 자식에게만 계승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탄주로는 종타쿠에게 히노카미 카와라를 알려주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며칠간 카마도 가문의 집에 머물면서 그 동작을 익히게 되었죠. 탄주로는 종타쿠가 모든 동작을 다 익히는 거 보자 갑자기 툭 쓰러져 버렸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카마도 가문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퍼져나오자 종타쿠는 괜히 나 때문에 무리해서 죽은 것 같잖아, 탄지로는 원래 죽는다고 라는 생각을 하며 그곳을 빠져나왔고, 이제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혈기가 습격했을 때 곧바로 베어버릴 수 있을 거라며 자신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 가까이에 가자 뭔가 쎄한 느낌과 함께 피냄새가 흘러나온다 했고, 종타쿠는 황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형 유이치로가 있었고, 혈기는 크크 또 한 마리가 기어들었구나, 오늘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군 이라고 했죠. 유이치로는 자신의 동생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무이치로 도망쳐 라는 말을 했고, 종타쿠는 그대로 주변에 있는 날붙이로 그 혈기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종타쿠는 자신이 늦어 유이치로가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터져나왔고, 원작에서처럼 몸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각성을 하게 되었죠. 유이치로는 종타쿠에게 너 그렇게 검사가 되고 싶다고 노래를 하더니 역시 너는 무한한 힘을 가진 아이였어, 내 몸까지 꼭 이라고 하며 숨을 거두게 되었고, 종타쿠는 꽤나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귀살대에서 보낸 검사가 도착하게 되었고, 귀살대 당주께서 부르신다며 그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가게 되었죠. 우부야키 당주는 너는 모르겠지만 사실 너는 태초의 검사의 자손이라며 이곳에서 힘을 키워 혈기를 함께 무찌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의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럼 곧바로 귀살대 입대를 시켜주는 거냐고 물었죠. 그의 당주는 아직 너는 싸우는 법을 모를 테니 안개호 교육자를 소개해 줄 것이고, 그에게 검술을 배운 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그때 선별시험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안개옥 같은 건 배울 필요 없다며 곧바로 선별시험이나 내보내달라고 했죠. 당주는 어린아이라 그런지 패기가 넘친다며 그렇다면 안개옥 교육자를 쓰러뜨리면 선별시험에 내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무이치로의 한계치를 극명하게 보여준 뒤 열심히 수련하게끔 하는 충격요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렇게 종타쿠의 앞에 나타난 안개옥 교육자 우로쿠사키 삼콘지, 사콘지의 동생이었습니다. 삼콘지는 종타쿠에게 목검을 하나 던져주며 그럼 한번 덤벼보거라 꼬마야 라고 했고, 종타쿠는 속으로 삼콘지? 이름 진짜 막 지었네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해호흡을 시연해 삼콘지에게 덤벼들었죠. 삼콘지는 압도적인 검술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어린아이며 초심자라는 것에 방심하고 있던 틈을 탄 공격에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종타쿠의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우부야키 당주는 검술을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런 검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태연한 표정으로 저는 천재니깐요, 그럼 선별시험에 보내주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곧바로 선별시험에 출전하게 되었고, 귀할대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수험자들은 어린 종타쿠의 외모를 보고 저 아이는 어쩌다가 이곳까지 혈기에게 가장 먼저 죽겠구나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주변에 있는 혈기들은 약한 꼬맹이부터 잡아먹어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종타쿠에게 덤벼들었죠. 종타쿠는 그의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해호흡을 시연했고 그대로 혈기들의 목을 베어나가며 유유히 저벅저벅 걸어갔고, 다른 수험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게 꿈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타쿠는 속으로 이게 천재의 삶인가? 다들 나를 주목하는군, 천재처럼 보이려면 경박스럽게 뛰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걸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종타쿠의 앞에는 그 시험장에서 가장 강한 혈기인 선혈기가 등장하게 되었고, 종타쿠를 향해 수많은 주먹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잉? 얘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 뭔가 원작이랑 다르게 꼬여버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각성한 무이치로의 몸에 해외호까지 익힌 종타쿠 앞에서는 소멸기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대로 그 팔들을 다 베어버리며 나아가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귀할대 최연소 선별시험 합격자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종타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자 종타쿠는 무이치로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호들갑 떨지마, 천재에게는 이 정도는 아주 쉬운 일이니까 이라고 하며 속으로 취한다
라며 도치가 되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임무를 받아 많은 혈기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일부러 탄지로가 사는 산 근처에 임무를 받으며 언제 올지 모르는 탄지로와 네이코의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산 쪽에 혈기가 출몰한 것 같다는 임무를 배정받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원래 원작에서는 수주 기우가 이 임무를 맡고 탄지로 남매와 만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카와 남매를 도와주며 네지코와 정을 쌓기 위한 전략을 짰죠. 물론 무잔이 카와 남매의 집을 껴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해협을 쓴다고 해도 무잔을 맞상대하는 건 말이 안 됐기에 원작대로 그 가족들이 당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산속을 걸으며 지금쯤이면 탄지로가 네지코를 업고 내려오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카문도 가문의 집까지 도착해버리고 말았는데 종타쿠는 집 앞에 있는 네이코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대로 그녀에게 뛰어왔는데 네이코는 혈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족들의 시체를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뭐지? 아직 탄지로가 집에 오지 않은 상황인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아직 생존자가 있구나 라며 그쪽을 봤는데 탄지로가 죽어가면서 무이치로 내 동생 네이코를 구해줘 라고 말한 뒤 숨을 거두고 말았죠. 종타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당혹스러울 뿐이었고 네이코는 탄지로마저 숨을 거두자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시는 인간들의 피냄새가 나는데? 라며 두 마리의 혈기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왔고 종타쿠는 탄지로가 죽었다는 것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혈기들이 종타쿠를 향해 뛰어들자 네이코가 힘을 폭발시켰고 그러자 그녀의 주변에 폭혈이 휘감기며 퍼져나가 그 혈기들을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버렸죠. 종타쿠는 설마 내가 히노카미카와를 베어버린 바람에 탄지로라는 캐릭터 자체가 특성을 잃어버려 하차하게 되어버린 건가? 탄지로가 무장에 습격한 날 집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네이코는 벌써부터 이렇게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이거 네이코가 나보다 더 천재 캐릭터가 되어버린 걸 수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타쿠는 이거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네이코를 데리고 다니면서 탄지로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며 일단 준비해놓은 대나무 인마개를 네이코에게 물려주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가 네이코에게 대나무 인마개를 물려주자 네이코는 힘을 너무 썼던지 스르르 잠에 빠져버리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일단 네이코를 데리고 다닐 일이 솔직히 암담하기만 했죠. 아직은 자신이 주가 된 상태가 아니고 계급도 거의 낮은 수준이었기에 네이코를 숨길 만한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탄지로가 원작처럼 네이코를 알아서 잘 챙겨다니고 난 옆에서 멋지게 활약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다니 라며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그곳에 아무래도 혈기가 있는 것 같구나. 그리고 넌 비할대 검사인가?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종타쿠는 뭐지? 내가 먼저 왔는데도 기우가 버린 건가? 라는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종타쿠는 순간적으로 X됐네? 라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교메이는 철퇴를 쓱 들더니 불쌍한 영혼이여 고통 없이 성불시켜주마 라고 하며 철퇴를 네이코에게 날렸고 종타쿠는 안돼! 라고 하며 헤어올 시연에 그 철퇴를 겨우 받아쳤죠. 교메이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 저 아이는 분명한 혈기 성불시켜야만 하는 존재이거늘 이라고 은연중에 엄청난 살기를 드러냈습니다. 종타쿠는 상대가 아무리 교메이라지만 나는 지금 천재 무이출의 몸에다가 헤어까지 익힌 상태니까 어떻게 잘하면 실력으로 이긴 뒤에 설득하면 될지도? 라는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곧바로 교메이를 경계하며 당신과는 별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이 아이를 해치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 이대로 그냥 놔두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 말 듣자 확실히 상대방이 아주 어린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자신의 공격까지 전한 걸 보아 예사롭지 않은 아이란 걸 알았죠. 그의 교메이가 철퇴를 바닥에 툭 내려놨고 종타쿠는 교메이가 내 포스에 눌려서 전의를 상실했구나. 이게 천재의 몸? 이라며 우쭐한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교메이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진 뒤 옆에서 튀어나와 종타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종타쿠는 헤어오리션에 겨우겨우 그 공격을 피했는데 이윽고 날아오는 교메이의 팔은 종타쿠의 옷깃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종타쿠가 그 손을 부리치려고 했지만 이 압도적인 괴력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곧바로 별이 보일 만큼 바닥에 강하게 엎어치기를 당했고 그대로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제압당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교메이 미쳤다. 너무 강해. 아직 원작의 무이치로보다 2살 더 어린 몸이라 교메이를 이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했죠. 차라리 원작처럼 기회가 왔었더라면 어떻게든 실력으로 비워올 수 있었겠지만 교메이에겐 너무나도 부족했고 종타쿠는 이대로 네이코를 교메이에게 잃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략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감성에 고소해보는 것. 종타쿠는 자신 어린 시절 본인 모두를 잃고 쌍둥이 형과 살아가던 고아였는데 그 형은 혈기에게 당해 죽었고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던 때에 지금 그 혈기가 된 아이의 가족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따스하게 대해줬었고 그 아이의 아빠는 저에게 검술을 알려준 스승이었기에 꼭 검사가 되어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검사가 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미 이 가족 역시 혈기에게 당해 다 살해당한 상태였고 이 아이 네이코만이 혈기로 변해 살아남아있는 상태로 이 아이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신은 살아갈 가치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종타쿠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줄을 흘렀는데 교메이 역시 고아가 된 이후 절에서 길러지게 되었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자신도 고아들을 거두어 살아갔지만 은혜도 모르는 하나의 배신으로 인해 가족들을 전부 잃게 되어버렸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과의 인간이 아닌 어떻게든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이 어린 몸으로 자신에게 덤벼든 모습이 감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확실히 어린 아임에도 출중한 실력을 가졌다 보니 이런 훌륭한 인재를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속으로 훗 교메이 당신이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당신을 흔들 수 있는지를 난 알고 있거든 이라며 자신의 계략이 얼추 맞았다는 것에 도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메이는 일단 당주님에게 그 아이의 처분에 대해 상의를 들 테니 자신의 거처를 따라오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왕 이렇게 교메이를 만나게 되었고 교메이와의 전속 차이를 극명하게 느꼈으니 그에게서 빡센 수련을 받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종타쿠가 무이치로의 몸으로 있는 상황은 귀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2년 전이기에 2년 동안 교메이 밑에서 수련하게 되면 확실히 원작의 무이치로보다 강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부야시키 당주는 네이코에 대해 오히려 흥미로운 듯 했고 그 아이는 앞으로 무이치로와 함께 귀살 때 큰 바람을 불게 할 좋은 징조라며 무이치로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고 무이치로의 부탁대로 네이코와 함께 교메이에게 수련을 받게끔 교메이를 설득하게 되었죠. 교메이는 처음에 제자를 전혀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우부야키 당주가 부탁하니 어쩔 수 없이 무이치로와 네이코를 거두게 되었고 체력 단련 위주로 빡센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종타쿠는 교메이의 훈련을 곧잘 소화해내며 더욱 완벽한 몸으로 만들었고 교메이와의 대련에서도 결코 쉽게 밀리지 않는 정도의 실력이 되었죠. 종타쿠는 그렇게 하산해 네이코와 함께 귀살 때 임무를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했는데 천재검사인 무이치로의 칼날 앞에 혈기들은 순식간에 목이 베어져 나가며 압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타쿠는 무제한 퇴치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임무를 만날 때가 왔다며 네이코를 데리고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위장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무잔을 발견하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대로 무잔에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고 키부츠지 무잔이라고 했습니다. 무잔은 이 녀석은 뭔데 나를 알아본 거지? 라는 표정으로 살짝 놀랐다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가 순간 눈빛이 변하며 근처에 있는 인간 하나를 순식간에 혈기로 만들어 소동을 일으킨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죠. 종타쿠는 휴 무잔이 원작대로 행동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타마요도 보고 있을 테니 타마요와 접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타마요는 그 소동에서 종타쿠를 구해주었고 종타쿠가 데리고 다니는 네이코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렇게 타마요를 만나 무잔을 처치하고 싶고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리고 싶은데 12개월의 피를 당신에게 전달하면 되겠느냐고 말을 꺼냈고 타마요는 그런 걸 어떻게 다 하시냐며 엄청나게 놀란 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타마요는 종타쿠를 보며 무언가 당신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인물들과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했죠. 종타쿠는 사실 그게 코쿠시보와 비슷하다는 느낌이라는 걸 알았지만 코쿠시보의 자손이에요 라고 하기보단 해요 검사 요리체 피가 섞여있는 그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멋지기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때 마침 무장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하바가 타마요의 아이트에 들어오게 되었죠. 종타쿠는 곧바로 우표정한 얼굴로 날아오는 섹시의 공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빠르게 스사마루와 야하바를
해외읍으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타마유는 정말로 예전 무장을 베어버렸던 그 검술과 같다는 것에 이 아이라면 분명 12개월의 혈기들을 저체하고 피를 모아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무장을 죽인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란 기대감을 품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그대로 쿄가이의 저택을 찾아가게 되었고 쿄가이는 방을 바꾸는 혈기술과 원거리 참격으로 압박을 해봤지만 그 혈기술의 메커니즘 자체도 이미 알고 있던 종타쿠라 혈기술이 발동되기 전에 빠르게 접근해 그대로 쿄가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많은 기달대 검사들이 나타공원산에 들어갔다가 당했다는 이야기에 자진해서 내가 가겠다고 하며 나타공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한참을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거미줄 혈기술에 조종당하고 있던 기달대 검사들이 종타쿠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종타쿠는 이들은 엑스트라에다가 이미 혈기술에 당해 있는 상태다 보니 가차없이 그들의 손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혈기에게 조종당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며 멋진 척을 하기에 그래? 그럼 손대로 해줄게 라고 하며 그를 베어버리기까지 했죠. 이미 종타쿠는 자신의 천재성에 도취되어 있었고 주인공 탄지로처럼 답답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굴고 심지어 적에게까지 동정심을 갖는 그런 건 전혀 천재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더욱 서늘한 눈빛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거미줄을 따라 빠르게 뛰어가 엄마 검열기에 목도 베어버렸고 이게 바로 천재검사다 크하하 하며 우쭐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빠 검열기가 튀어나와 괴력을 담은 펀치를 날렸고 그 주먹이 종타쿠의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나부 가망에 있던 네이코가 튀어나와 그 주먹을 주먹으로 맞받쳤고 아빠 검열기는 그대로 팔이 박살나버리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죠. 네이코는 수많은 혈기들의 냄새에 반응해 눈을 뜬 것이었고 그 낌새를 알아챈 종타쿠는 네즈코가 날뛰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이미 네이코는 시야에서 사라졌죠. 네이코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아빠 검열기를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나무에 매달려 구경하고 있던 형 검열기에게 폭혈을 담은 주먹을 휘두르자 그대로 그의 몸은 폭혈에 불타 재가 되어버렸죠. 그 시점 교메이는 우베야키 당주와 오랜만에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베야키 당주는 그 아이들을 수련시켜보니 어땠냐고 무이치로 그 아이는 역시 천재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물론 무이치로는 아주 재능이 출중한 아이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는 기아대 최고의 검사가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네이코는 그 이상으로 잠재성이 있으며 사실 지금 목숨 걸고 저와 싸운다면 저도 네이코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한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그대로 박살내버리며 나아갔고 종타쿠는 네이코 그만둬! 이러면 내 활약이 묻힌단 말이야 라고 했죠. 그때 네이코의 앞에 하이널 루이가 등장을 했고 루이는 너 뭔데 지금 내 가족들을 죽이고 있는 거냐? 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아 조심해 도망가! 라고 소리쳤고 루이는 저 혈기와 기할대 검사가 같은 편이었나 보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혈기를 죽일 생각이거든 이라고 하며 거미줄 혈기술로 네이코를 공격했죠. 그의 네이코는 곧바로 폭혈 시전에 루이의 거미줄을 전부 태워버렸고 손톱을 이용해 그대로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뭐야 이 압도적인 힘은 마치 상현의 혈기가 필적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의 종타쿠는 제 길 늦어버렸군. 네이코를 조심하라고 네이코에게서 도망가라고 했단 말이었는데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이코에게 순식간에 목이 뜯겨나간 루이는 겨우 꿈틀거리며 목을 이어붙이고 있었는데 다행히 네이코의 방금 공격에는 폭혈이 휘감겨 있지 않아서 몸이 붕괴되지 않았죠. 그렇게 루이가 목을 다시 붙여 부활하자 네이코는 다시 루이를 공격하려고 태세를 갖췄고 종타쿠는 네이코를 막아서며 루이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종타쿠는 휴 다행이다. 내가 널 죽여야 빨리 주가 될 수 있거든 이라고 했고 루이는 어이없다는 듯이 방금 저 혈기 공격은 내가 방심해서 당한 것뿐이다. 이제 방심 따윈 하지 않아 라고 하며 자신의 최대 강도의 거미줄 혈기술을 시전해 종타쿠에게 날렸죠. 그 종타쿠는 곧바로 헤어업을 시전해 그 거미줄을 여유롭게 베어버린 뒤 루이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고 루이는 종타쿠의 그 움직임을 전혀 읽지 못해 그대로 목은 바닥에 떨어져 온몸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뒤 네이코에게 야 이 바보야 내가 이 녀석들을 많이 잡아야 비할대 주가 되어서 우리 집이 생긴단 말이야. 막타는 내 거야 알겠어? 라고 했고 네이코는 공활론이 되며 자신이 했던 짓을 모른 척 했죠. 그때 비할대 지원팀이 오게 되었고 종타쿠는 이곳의 혈기들은 천재검사 무이치로가
다 베어버렸으니 안심해. 그리고 눈에 하얀호의 표식이 있는 녀석도 내가 죽였어 라고 자기 어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12개월 퇴치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 주 일주로 임명받게 되었고 주의 특권으로 아주 안락한 집 한 채를 얻게 되었죠. 그런 중 호초가 있는 나비저택에서 연락이 와 그곳에 가보니 신호부가 이번에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승객들이 실종되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귀살대 검사들도 실종이 되었으니 주가 된 기념으로 한번 이 임무를 해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드디어 무한열차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한껏 긴장된 마음으로 무한열차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원래 무한열차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염주 쿄조로가 시끄럽게 도시락 먹방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쿄조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전 객실을 샅샅이 뒤져보며 쿄조로를 찾아봤지만 쿄조로는 없었습니다. 설마 이거 탄지로가 죽고 원작이랑 내용이 달라져 버려서 원작에서 쿄조로에게 갔던 제안이 그냥 나에게 온 거였어? 그럼 이 임무를 나랑 레이코 둘이서 전부 해결해야 한다고? 잠깐, 아카이는 엄청나게 강해서 내가 지금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대인데? 라며 허둥지둥대기 시작했죠. 당연히 다른 죽구배 검사 한 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에 불안감에 휩싸였고 열차가 철컹철컹 출발하고 속도가 조금 붙기 시작하자 나 이 열차에서 내릴래 라고 하며 열차 뒷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이는 건 쿄조로. 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와 종타쿠가 있는 뒷문으로 점프해 들어오게 되었죠. 쿄로는 오, 자네가 마중을 나와준 겐가? 내가 올지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차마 뛰어내려고 했던 참에 만난 거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고 그냥 열차 곳곳을 조사하다가 뒷문까지 오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죠. 쿄로는 귀할 때 최연소로 추가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보고 싶었고 그가 임무 수행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듯하다는 주변 검사들의 평가 때문에 주가 되었으니 선배로서 주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어찌되었건 쿄조로가 무한열차에 탔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쿄조로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아카자의 싸움도 이겨내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죠. 그런 중 영무원이 와서 자리에 착석한 뒤 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종타쿠는 이미 이 영무원이 엠무와 결탁하고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 검표원이 검표기구로 표를 찍기 전 손목을 강하게 잡았고 그 검표원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뿌리치려고 했지만 종타쿠의 엄청난 힘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쿄로는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 사람은 혈기가 아니라고 말리려고 했죠. 그 종타쿠는 저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며 이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에는 혈기술이 걸려있다며 일륜도를 꺼내 그 기구를 베어버리자 그 기구는 파스스 부서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영무원은 그 혈기가 내게 좋은 꿈을 꾸게 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실토했고 쿄로는 오 소년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감탄했죠. 종타쿠는 속으로 훗 그냥 미래의 전개를 아는 것뿐 거짓말을 판별할 수 있다는 능력은 좀 멋있어 보이려고 했단 말인데 라며 우쭐댔습니다. 종타쿠는 눈을 감고 집중하는 척한 뒤 쿄조로씨 혈기가 있는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열차 지붕 위에 있어요 라고 했고 쿄조로는 그런 탐색 능력까지 있는 건가?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하군 이라고 하며 지붕 위로 올라갔고 종타쿠는 그 혈기가 혹시라도 잠에 빠지게 하는 혈기술을 쓸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라고 했죠. 그 위에 있던 하연이 렘무는 뭐야 저 꼬마 녀석 어떻게 내가 수면 혈기술을 쓰는지 아는 거지? 라며 당황했고 곧바로 쿄조로가 올라오자 손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엠무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손을 바라보지 않고 접근한 뒤 화염의 호흡으로 엠무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죠. 하지만 엠무는 목이 베었음에도 소멸하지 않고 열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며 나는 이미 열차와 융합한 상태이기에 목이 베어도 죽지 않는다 라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렇게 엠무는 열차에 몸을 숨기며 촉수로 승객들을 잡아먹으려 했는데 맨 앞칸에는 이미 종타쿠가 서 있었고 너의 목은 이곳이겠지? 라고 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페어브리션에 그대로 열차를 베어버렸죠. 엠무는 도대체 내 목의 위치는 어떻게 한 거냐? 라고 비명을 지르며 소멸해갔고 종타쿠는 훗 천재검사에게 이 정도쯤은 손쉽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열차는 그 여파로 인해 탈선하게 되었고 승객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긴 했지만 모두 안전하게 열차에서 나가게 되었죠. 쿄로는 신입주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며 역시 천재소년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다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종타쿠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에게 칭찬을 듣자 어깨에 힘이 한가득 들어갔고 기분이 좋았지만 애써 침착한 얼굴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 위기감지 능력이 더 강한 혈기가 이곳에 온다는 걸 말해주네요. 라고 위기감지 능력까지 있는 척했죠. 그러다가 쿄조로는 확실히 위험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로 이 소년이 뛰어난 위기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그쪽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에 상현산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쿄로는 곧바로 화염회복을 시작한 뒤 아카자에게 덤벼들었죠. 아카야는 이거 인사할 시간이라도 주지 그러냐며 그 공격을 받아쳤고 쿄로에게 베인 부분은 곧바로 재생시켜버렸습니다. 쿄로는 아카자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종타쿠에게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했죠. 그의 종타쿠는 내가 일반 귀살대 검사였다면 그 말을 듣겠지만 나 역시 귀살대 주가 된 검사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요즘 귀살대는 저런 꼬맹이도 주로 임명하느냐며 참 인물도 없다고 하면서 빠르게 종타쿠에 뛰어와 공격을 했죠. 아카야는 꼬맹이는 빨리 없애버린 뒤 쿄조로와 느긋하게 재밌는 싸움을 하려고 했는데 종타쿠는 그대로 헤어업을 시연해 아카자의 주먹을 받아쳤고 오히려 역공으로 아카자를 더욱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종타쿠는 자신의 공격이 아카자에게도 통한다는 것을 알자 이거 뭐야 쿄조로 없이도 이길 수 있었겠는데? 라며 우쭐댔죠. 그런데 그때 아카자는 좀 더 속도와 파워를 올려 공격을 몰아쳤고 종타쿠는 그 공격을 겨우 방어한 데에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쿄로는 그 공격을 피하며 들어가 아카자를 변해기까지 했고 종타쿠는 오 역시 쿄조로 데리고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죠. 아카야는 실력 있는 검사가 2명이나 있으니 싸울 맛이 난다며 전력을 내기 시작했는데 쿄조로의 몸에는 점점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종타쿠 역시 아직 반점의인가 내비치는 세계를 끌어내지 못해서인지 몸 곳곳에 아카자의 공격에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쿄조로와 종타쿠는 숨을 헐떡거리며 지쳐왔고 아카야는 너네 실력이 너무나도 아까우니 이대로 죽지 말고 혈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죠. 그의 쿄조로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혈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고 종타쿠는 내가 혈기가 되면 엄청난 잠재성이 폭발하겠지만 천재 캐릭터로서 나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 혈기가 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한심한 녀석들이군. 혈기가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강해지는지 알지 못하다니 그럼 죽어라 라고 하며 엄청난 규모의 파괴사 공격을 날렸고 종타쿠는 젠장 괜히 아카자의 화만 돋궈버린 건가? 라며 긴장했는데 그 순간 폭혈의 힘이 폭발하며 아카자의 그 공격을 쳐냈고 레이코가 튀어나와 아카자를 격투술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오 네즈코 맞아 우리에겐 네즈코가 있었지 라며 감탄했습니다. 네즈코는 아카자의 강한 기기에 계속된 자극을 받고 전투 본능을 참지 못해 튀어나왔던 거였죠. 아카는 뭐냐? 왜 여기서 혈기가 튀어나와? 라며 당황했고 네즈코는 아카자를 공격하려다가 말고 눈치 보듯이 종타쿠 쪽을 쳐다봤습니다. 종타쿠는 이번엔 마음대로 날뛰어도 괜찮아 가라 네이코몬 이라고 했고 네이코는 그대로 엄청난 기기를 내뿜으며 아카자와 맞부딪히게 되었죠. 쿄로는 아카자 네이코의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 아이는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저 강한 혈기와 필적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사실 이번에 주인공 버프를 네이코가 다 받아버렸나봐요 젠장 이라고 했습니다. 쿄로는 지금 어쨌든 살짝 여유가 생긴 상태이니 다음 공격을 준비해 상인의 혈기를 완벽하게 잡아내야 한다며 쿄로는 투기를 끌어모아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전했죠. 아카는 자신은 아침에 쿄로 쪽에서 엄청난 힘이 모이고 있다는 걸 알자 그 공격을 저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되는 네이코의 폭혈을 휘감은 공격은 쿄로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쿄로는 그대로 연옥을 시전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네이코를 멀리 밀쳐놓은 뒤 파괴사 공격으로 맞서게 되었죠. 아카야는 가까스로 연옥의 목이 베이는 것은 피하긴 했지만
몸 전체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히어로는 그대로 아카자의 몸에 칼을 꽂아 넣은 채 완력으로 아카자를 붙잡았고, 그 순간 종타쿠는 헤어업 종타쿠 오리지널 막타치기 라고 하며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리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의 공격에 끝내 목이 떨어진 아카자는 이 자식들 치사하게 한꺼번에 덤벼들다니 한 녀석씩 상대했다면 분명 내 승리였을 텐데 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럼 너도 친구들을 데리고 오던가, 인맥도 실력이야 라며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해줬습니다. 히어로는 아카자의 몸이 소멸되는 걸 확인하고 싸움이 끝나자 종타쿠와 네이코를 보며 너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혈기에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원래는 너네를 선배로서 교육시키기 위해 따라온 자리였지만 이미 너네는 나보다 훌륭한 기살대원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종타쿠는 역시 칭찬 들어도 못하구만 이라고 생각하며 아카자 처치도 무난하게 하고 큐로도 살렸으니 앞으로도 무난하게 무장퇴치까지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네지코에게서 엄청난 귀기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복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네이코는 아카자의 강력한 귀기와 대치해 싸우자 마치 그와 공명하듯이 자신의 귀기를 각성시켜버렸고,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무잔이라는 존재에 대한 증오밖에 없었습니다. 종타쿠는 네이코 왜 그러는 거야? 진정해, 싸움은 끝났어 라고 하며 그녀를 말리려고 했는데, 네이코는 종타쿠를 한 손으로 부리쳐 날려버렸고, 큐유로 역시 그녀를 말리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대로 큐유로 차 패대기를 쳐버린 후 어디론가 기어나가 버렸죠. 종타쿠는 겨우 정신을 차리며 네이코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네이코는 숲 쪽으로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상태,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체력을 많이 소진해버린 상태라 네이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뭐야, 원작에 이런 전개는 없었잖아 라고 소리치며 당황했고, 일단 몸을 좀 회복시킨 후 곧바로 네이코를 찾아 나서게 되었죠. 하지만 원작에는 없던 사건이 발생한 만큼 어디로 가서 그녀를 찾아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고, 주로서 수많은 인물들이 배정되는 바람에 네이코만 쫓아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중 귀할대 본부에서 주들 모두를 불러 모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귀할대에서 탈주하게 된 네이코에 대한 처분에 관한 회의였죠. 종타쿠는 아니 솔직히 네이코가 잠깐 흥분해서 뛰쳐나간 걸 탈주라고 표현하면 탈주라고 표현하고 무슨 처분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지만, 당주는 네이코가 마주친 귀할대 검사들을 공격해 중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으니 이건 귀할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이런 X됐네? 네이코가 귀할대원을 공격했다고? 라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옆에 있던 혈기에 대한 증오심이 가장 뜨거운 풍주사내미가 애초부터 혈기 녀석을 귀살대원과 동행시켜서 안됐다고, 혈기는 그저 죽여버려야 할 대상, 아무리 친하게 지내던 사이고 은인이라고 해도 혈기가 되면 가차없이 죽여야 된다고 종타쿠를 매섭게 노려봤죠. 종타쿠 입장에서는 사내미가 왜 그런 눈빛을 보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사내미는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혈기화된 엄마를 결국 죽이게 된 인물이니만큼 종타쿠가 네이코를 데리고 다니는 걸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내미는 자신이 네이코를 데리고 올 것이고, 만약 반항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대로 즉결 처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종타쿠는 상황이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사내미를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했지만, 종타쿠에게는 따로 임무가 부여되었다며 음주 탱겐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아무리 최연소 천재검사로 인정받고 있지만 네이코 일 때문에 사실상 기살대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에 일단 사회생활을 위해 분말 없이 탱겐을 따라가게 되었죠. 탱겐은 현재 유곽에 숨어있는 혈기들을 찾고 있는데, 네가 여자처럼 예쁘게 생긴 미소년이다 보니 여장을 시켜 그곳에 잠입수사를 할 수 있겠다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하긴 무이치로 비주얼이 말 안하면 여자로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지 라고 낙답을 했고, 상현을 잡아 다시 기살대에서의 자신의 입지 천재검사의 이미지를 굳건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여장을 하고 유곽에 잠입을 했는데, 종타쿠는 이곳에 있는 와라비메가 466 다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을 노려 그녀를 대체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의 지배인이 귀한 손님을 모셔야 하는데 와라비메가 사라져 있는 상태라며 신입들에게 그녀를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죠. 종타쿠는 다키가 어디로 사라진 건가 싶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건물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며 그쪽으로 가봤는데 종타쿠 쪽으로 다키가 날아와 바닥에 처박혔고 다키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종타쿠는 텐겐이 다키를 찾아내서 싸우고 있던 건가 싶었는데 순간 네이코가 공중에서 내려와 그대로 다키를 좁히기 시작했고 다키는 거의 별다른 저항도 못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오 네이코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네이코는 이미 각성한 상태로 종타쿠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죠. 다키는 그때 오빠 도와줘 라고 소리쳤고 다키의 그림자 속에 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넌 도대체 뭐한 녀석이냐 라고 하며 네이코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곧바로 헤어업을 시전해 규타로의 공격을 막았고 규타로는 네 녀석 피라떼 검사구나 네 녀석에겐 관심 없다 꺼져라 라고 하며 피해 참격을 마구 쏟아냈죠. 그때 네이코가 자신의 혈깃을 폭혈을 시전해 날아오는 피해 참격을 전부 태워버렸는데 종타쿠는 이 행동이 아직 완전히 나를 잊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다행스러워했습니다. 종타쿠는 그대로 헤어업을 시전해 규타로에게 뛰어들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규타로는 네이코만 신경쓰고 있었는데 이 꼬맹이 역시 엄청난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당황했죠. 종타쿠가 빙의된 무이치를 몸은 지난번 아카자의 싸움을 통해 더욱 강해져 있었고 규타로를 1대1로 상대하는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당하고 있는 규타로의 목을 빠른 속공으로 베어버렸고 네이코는 폭효를 휘감은 손톱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4인육의 혈기를 되찾아 종타쿠는 이제 이대로 네이코를 복귀하면 되겠지? 라고 안심을 했는데 그때 오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며 사내미가 뛰어와 네이코에게 바람에어 공격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무슨 짓이에요? 라고 하며 헤어업으로 사내미의 공격을 무심결에 받아쳐버렸고 사이미는 지금 이 행위는 귀할 때에 대한 반역행위로 간주되는데?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옆으로 함께 온 사주 이구로바나 역시 뱀의 호흡으로 네이코를 공격했고 종타쿠는 이들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진 기할대 검사들이기에 이해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코를 정말로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걸 느끼자 순간 이성을 잃고 그들을 진심으로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나이와 사네미는 그런 종타쿠와 맞상대하면서 확실히 천재라고 불린 녀석이라 그런지 상당한 실력이라고 하지만 혈기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기 못하는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나아가 조직 자체에 피해가 된다고 했죠. 그때 네이코 역시 종타쿠를 향해 공격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아 공격을 했고 종타쿠는 말릴 틈도 없이 2대2 구도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아직은 어린아이들 산전수전 다 겪어온 베테랑 싸움꾼인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일단 우선적인 목표인 네이코를 제압하기 위해 자신의 팔뚝에 비를 내어 네이코 쪽으로 날렸죠. 그의 종타쿠는 네이코 숨을 참아 라고 말한 뒤 사네미의 피를 해호흡 중 주변에 커다란 폭풍을 몰아칠 수 있는 동작을 시전해 피냄새가 네이코에게 닿지 않게끔 했습니다. 사이미는 이게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 라며 당황했는데 자신의 피가 희귀혈이고 그 피가 혈기를 취하게 한다는 것은 귀할대에서도 극히 소수에 가까운 이들만 알고 있었기에 설마 저 아이가 내 비밀을 알고 있을 거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종타쿠는 귀칼의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전부 다 꿰고 있는 상태라 사네미가 어떤 식으로 네이코를 공략하려 들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이코는 압도적인 신체력으로 그들을 밀어냈고 오바나이와 사네미는 더더욱 네지코를 가만둬서는 위험하겠다는 확신만 늘어났죠. 그때 그 소동을 듣고 온 음주 텐겐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었고 종타쿠는 음주 텐겐이 만약 이 싸움에 끼어버리게 된다면 네지코가 당할 수도 있을 뿐더러 누구 하나 죽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는 생각에 전략을 바꾸어 자신과 네이코가 얼마나 귀할 때에 필요한 존재인지 대해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자신의 해외 검사인 요리치 자손
거기에다가 천재검사인 것은 당신들도 잘 알 거라며 그렇게 나는 무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더러 네이코 역시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혈기이기에 무잔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주들에겐 그 말이 먹히지 않는댔고 사이미는 그래 네 녀석은 천재인 것은 맞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녀석이 무엇을 잘못하든 다 이해하라는 거냐? 라고 하며 다시 바람의 오션에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퇴가 날아와 그 사이의 땅을 박살내버렸고 그쪽을 보니 암주 교메이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죠. 종타쿠는 오 그래도 교메이는 내 스승이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무마시켜주겠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들에게 무의미한 싸움은 그만하라며 당주님의 전원을 가지고 왔으니 모두 당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했죠. 종타쿠는 우부야키 당주 역시 천재인 나와 네이코를 두둔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교메이는 일단 네이코에게 당했던 귀할대 검사들이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귀할대 검사들이 먼저 네이코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을 해 그녀의 직결 처형은 보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네이코가 귀할대 검사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 생긴다면 직결 처형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며 귀할대에서는 파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일주 토키토 무이치로 역시 주로서 귀할대의 편이 아닌 개인적인 유대가 있는 네이코의 편을 든 점과 지난번 나타고모 사에서도 동료의 목숨을 쉽게 포기하며 베어버렸던 점을 생각해 귀할대주의 자리에서 파면 조치와 함께 귀할대에서 파문을 시키겠다고 했죠. 염주큐로 같은 경우는 아직 무이치로가 어려서 그런 거라며 개선 여지가 있을 거라고 반대했었지만 다른 주들은 항상 자신이 천재라고 어필하며 남을 깔보는 듯한 언행을 했던 무이치로를 동료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에 결국 파문을 시키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교메이는 다른 주들을 진정시키며 그대로 물러나게 되었고 종타쿠는 자신이 기살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에 멘탈이 바스스 무너져버리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자신이 기살대에서 퇴출당했다는 것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전개인가 싶어 믿을 수 없었는데 잘 생각해보니 현실에서 보잘것없던 평범한 인간이었던 내가 귀멸의 칼날 속 천재 캐릭터의 몸에 들어가 버렸다 보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뽕에 취해 너무나도 거만한 마음가짐으로 있었다고.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쌓지 못해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확실히 무이치로의 신체적 나이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가다 보니 감정의 변화도 심했고 소위 말해 중2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몸이다 보니 종타쿠는 중2병에 걸려버렸던 것 잃고 나서야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바닥에 주먹을 쳐대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리코가 어느새 각성 상태가 풀려 종타쿠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닥거렸고 종타쿠는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며 갈피를 잡지 못했죠. 하지만 그러다가 문득 귀멸의 칼날 세계관 최강자인 요리이치 역시 귀할대에서 쫓겨났었기에 그저 요리이치와 공통점이 생겼다는 훈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상현의 온이들과 무자의 능력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알고 있는 상태이니 지금부터 다시 그저 말로만 천재라고 떠드는 무이치로가 아닌 정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무이치로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면 된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잠시 몸을 주스린 후 네이코와 함께 귀할대 까마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혈귀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네이코는 지난번 상인육 다키를 찾아와 먼저 싸우고 있던 게 우연이 아닌 듯이 기가 막히게 다른 오니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죠. 종타쿠는 심지어 그녀는 마치 12개월급의 강한 귀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더욱 잘 탐색을 했기에 하연의 오니들과 그에 준하는 오니들을 찾아 베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그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오니 사냥을 수행해 나갔으며 이전에 쥐었을 때 받았던 돈을 쪼개고 또 쪼개서 겨우 생활비를 중단하고 있었죠. 그런 중 네이코가 어떤 쪽을 강하게 신경을 쓰는 데 했고 종타쿠는 이 정도의 시기라면 분명 상현우 교코와 상현사한 탱구가 대장장이 마을로 찾아가 큰 피해를 입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무이치로가 그곳에서 큰 활약을 했었던지라
이번에 자신이 그 대장장의 말을 구해주지 않으면 귀살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자신을 퇴출한 귀살대에게 일종의 복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옹졸한 마음으로 있을 수 없다며 네지코에게 그곳을 향해 가자고 했죠. 네이코는 강한 귀를 탐색해 빠르게 뛰어나갔고 종타코는 잠깐 좀만 천천히 가 라고 하며 허둥지둥 쫓아갔습니다. 한편 대장장이 마을에서는 그 시점에 마을에 남아있는 검사는 풍주 사내미의 동생인 게냐뿐. 게냐는 그곳에 갑자기 들이닥친 오니들을 보며 힘겹게 맞서 싸우게 되었죠. 하지만 혼자서 상해놓은 오니를 당해낼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죽을 뻔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때 근처에 있던 미치리가 지원으로 와 겨우 게냐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사나이 오션에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지만 한탱구는 계속해서 분열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4마리의 강력한 오니가 되어 사방군대에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게냐는 이대로 주가되지 못하고 형에게 사과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건가 싶은 분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날아와 그대로 한탱구의 분신들을 발로 차 날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리는 저 아이는 이전에 귀살대에서 탈주했던 그 오니? 라며 놀랐고 게냐는 도대체 왜 오니끼리 싸우고 있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한편 상현우 효코는 대장장이들을 사냥하고 있었는데 한 어린 대장장이를 발견해 그를 마비시키려고 마비침을 발사했습니다. 그 순간 종타쿠가 그 침을 쳐냈고 방해되니까 여기서 비켜줄래? 라고 말했죠. 뷰코는 죄다 약해 빠진 녀석들만 상대하느라 시시했는데 네 녀석은 나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무덤덤한 얼굴로 오히려 반대로 그저 네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대상일 뿐이라고 했죠. 뷰코는 꼬맹이가 버릇이 없다며 어디 한번 덤벼보라고 도발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빠르게 뛰어나가 교코의 항아리를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회피하며 계속해서 농락을 했고 종타쿠는 당황하며 계속해서 그 항아리를 쫓아갔죠. 교코는 이 정도 가지고 놀았으면 되었겠지? 라며 종타쿠가 가까이 오자 수옥발을 가둬버렸고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질식해 죽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뒤 교코는 다시 대장장이들을 죽이려고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그 순간 뭔가 뒤에서 기묘한 기운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죠. 그 뒤에는 종타쿠가 아무렇지 않게 수옥발을 빠져나온 상태로 있었고 교코는 어떻게 빠져나온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종타쿠는 일부러 교코가 항아리로 숨는 것을 배제 않고 놀아주다가 수옥발에 갇히게 되었는데 원작에서 무이치로가 수옥발에 갇히게 되며 반점을 발현했기에 이번에 반점을 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고 수옥발에 갇힌과 동시에 해협을 써서 수옥발을 베어버리게 된 거였죠. 교코는 겨우 그거 하나 운 좋게 빠져나왔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라 라고 하며 수많은 독침을 종타쿠에 날렸는데 종타쿠는 애초에 너는 내 상대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며 해협을 시연해 그 독침 사이로 가거든 뒤 그대로 교코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당황하며 어떻게 이런 꼬맹이가 이런 압도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거냐며 이 녀석 정체가 뭐냐고 물었죠. 그의 종타쿠는 나? 그냥 일반적인 검사일 뿐이야 라고 하며 교코의 목을 마지막으로 베어버리며 유유히 걸어나갔고 종타쿠의 도움을 받은 대장장이들은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곳은 위험하니 모두 대피해 응급처치하세요 라고 한 뒤 상현사 한탱구와 싸우고 있을 이들을 도우러 뛰어나갔죠. 한편 숨어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한탱구의 본체는 그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귀살대 검사들은 딱히 문제가 될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난입한 네이코가 분신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힘을 내뿜고 있었고 특히나 그녀의 혈기술 폭혈을 맞은 부분은 재생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형체를 보존하려 본체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탱구는 어쩔 수 없이 4마리의 오니를 하나의 오니 조아쿠텐으로 합체를 시켜 이 상황을 다도해보기로 했죠. 조아쿠텐은 압도적인 혈기술을 시연해 대지를 뒤흔들기 시작했고 게냐 미치리는 저걸 무슨 수로 이겨? 라며 당황했는데 네이코는 더욱 자신의 길을 폭발시킨 뒤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고 폭혈의 불꽃이 땅을 타고 튀어나가 조야쿠텐의 혈기술을 데워버렸습니다. 한탱구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처음 보는 오니가 지금 상현사인 내 힘을 압도한다고? 라며 식은땀을 흘렸는데 그때 누군가가 툭 옆으로 다가와 이 녀석이 조제하고 있는 걸 보니
역시 네이코에게 당하고 있나 보구나. 네이코는 나와는 다르게 진짜 천재라서 말이지 라고 하며 그대로 헤어업을 시연한 뒤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탱구의 목이 땅으로 떨어지자 조야쿠텐 역시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네이코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미츠리는 아직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다며 네이코를 뒤쫓아갔고 종타쿠는 네이코를 따라온 미츠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미츠리는 무이치로군 어째서 우리를 도와준 거야?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이고 그게 귀달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한 뒤 네이코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타마요와 접결한 후에 네이코의 탐지 능력을 활용하면 무자에 있는 무한성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타쿠는 반점도 발현했고 상현의 열기의 숫자도 많이 줄였다 보니 이대로라면 무장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타마요는 그래도 이 두 명으로는 당해내기 쉽지 않을 거라며 귀살대 검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이미 나는 그들에게 신용을 잃은 상태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라도 해야 한다고 했죠. 그의 타마요는 그래도 지금까지 요리치 이후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던 적은 없었기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것은 마찬가지였고 최대한 도움을 주며 종타쿠를 서포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네이코의 탐지 능력으로 무한성의 입구를 찾아냈고 그곳의 결계를 네이코의 폭혈로 태워버린 뒤 무한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자 나키메는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것에 부자에게 바로 보고를 했고 부자는 근처에 있는 오니들을 소환해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며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키메는 보고 안 하면 보고 안 했다고 뭐라 할 거면서 라고 궁시렁거리며 오니들을 소환해 그들의 앞에 보냈고 종타쿠는 드디어 시작이구나 라고 하며 그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니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며 그들을 공격해왔고 뭐야 이러다간 도움 하나 코쿠시와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겠어. 이렇게 무한성에 오니들이 많았던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퇴가 날아와 그 오니들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종타쿠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귀할대 주들이 빠르게 돌진해 수많은 오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했는데 교메이가 저벅저벅 걸어와 이제 너도 진짜 검사의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구나.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재능은 아주 출중하지만 철없이 행동하는 종타쿠를 보며 충격요법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도록 과감하게 파문 조치를 시행했고 그 뒤에 종타쿠의 행보를 보며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금 귀할대 검사로 품어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런 중 수많은 혈기들을 퇴치하고 대장장이 마을에 왔던 상인들도 퇴치했음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완벽한 검사가 되었다고 판명했고 귀살대에 진정한 희망이 된 너를 지키고 함께 싸우기 위해 모든 주들이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어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혈기 쪽에 붙어서 귀살대를 다 쓸어버릴 뻔? 이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겨우 참았고 어쨌든 다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무잔을 처치하자고 했죠. 그렇게 귀살대 주들이 지원을 오자 수많은 오니들의 숫자도 감당이 되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메인 이벤트인 상현의 열기 특히 원작에서 무이치로를 살해했던 코쿠시부와 결판을 내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중 마침내 종타쿠 앞에 상인 코쿠시부가 저벅저벅 걸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드디어 상인일 코쿠시부를 만났다는 것에 심호흡을 한번 했고 코쿠시부는 그런 종타쿠를 쓱 보더니 너는 아무래도 내 자손이구나. 아직도 내 유전자가 끊기지 않았다니 라고 했죠. 종타쿠는 잠깐 귀달대 희대의 배신자인 네 녀석의 자손인 건 쪽팔리니까 네 쌍둥이 동생인 요리이체 자손이라고 표현해줄래?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 이름을 듣자 굉장히 불쾌해하며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그야 나는 그의 재능을 물려받은 천재검사니까 당연히 알지 라고 하며 그대로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어 공격을 했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그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고 그 나이치고는 제법 훌륭한 실력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뒤 코쿠시보는 보답으로 진정한 검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연했고 우선적으로 이 아이의 팔목 하나쯤 날려줄까 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했죠. 팔 하나를 베어버린 후 오니가 되는 곳으로 회유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상인이까지 키워 달의 호흡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타쿠는 원작에서 코쿠시보가 무이치로의 팔목을 베어버린 장면을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봤었고 몇 번이고 본 장면이었기에 코쿠시보의 공격을 예상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베어오브리션에 코쿠시보의 옆구리를 베어버리며 지나가며 너는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훌륭한 실력은 아니네? 라고 했죠. 일부러 종타쿠는 첫 번째 공격에서 헤업을 쓰지 않아 코쿠시보를 방심하게 한 뒤 헤업으로 그를 당황시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떻게 네가 그 검수를 쓸 수 있는 거지? 라고 깜짝 놀라 물었고 종타쿠는 최강의 검사 요리치가 꿈에서 알려줬어. 내가 자신의 후계자라고 하면서 말이야. 라고 거짓말을 쳤죠. 그의 코쿠시보는 충격과 동시에 엄청나게 당황했는데 종타쿠는 코쿠시보가 동요하는 것을 보고 역시 내 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종타쿠는 코쿠시보를 공략할 방법으로 코쿠시보가 가진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을 폭발시키려고 했던 거였고 요리치에 대한 언급으로 계속 코쿠시보에게 자극을 줬죠. 코쿠시보는 요리치의 검수를 쓰는 자신의 자손이 나타났다는 것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헤어업을 사용하는 이 아이를 자신이 꺾으면 마치 자신이 요리치를 꺾는 의미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요리치에 당했던 그 공포감이 다시 살아나 정말로 이 아이가 요리치가 택한 검사라면 또다시 자신의 달의 호흡이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코쿠시보의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첫 번째 작전 성공이라며 곧바로 반전 발언과 동시에 강력한 헤어업 공격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헤어업에서 자꾸만 요리치가 겹쳐 보이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나머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내비친 세계가 시전이 되지 않아 그대로 종타쿠의 공격에 배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초반 기선제압은 종타쿠가 잡았다고 하더라도 코쿠시보는 여전히 강력한 상윤일의 온이었고 내비친 세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피지컬로 종타쿠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역시 코쿠시보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내비친 세계를 깨우쳐야 함을 알았고 조금 코쿠시보를 상대해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 원작에서는 무이치로가 코쿠시보에게 당해 거의 죽어간 상황에서 내비친 세계를 얻었는데 종타쿠는 코쿠시보 이후 무잔이라는 끝판왕도 상대해야 했기에 몸의 부상을 최소화시켜야 했죠. 종타쿠는 역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최대한 반점의 힘과 헤어호흡으로 계속해서 달의 호흡과 비벼보며 능력치를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노부와 미치리는 상현이 도우마와 마주친 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는 여자 줄을 발견하고 그녀들을 잡아먹기 위해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가 자신의 언니 카나이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걸 알았기에 꼭 이 싸움에서 이겨 언니의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압도적인 도우마의 혈기술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져 갔죠. 더군다나 미치라 시노부는 도우마 주변에 있는 냉기열정으로 인해 폐가 손상된 상태, 호흡의 검사를 쓰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게 되었습니다. 도우마는 너네 검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을 거라며 너희들의 비명소리가 날 흥분시킬 테니 어서 비명을 지르라고 하며 다가갔죠.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분통했고 자신이 원래 이전부터 생각했었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도우마에 큰 타격을 준 뒤 다른 검사들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가 튀어나와 도우마의 면상을 발차기로 날려버렸고 도우마는 순간 머리통이 날아가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치리는 네지코 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시노부는 오니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어쩐지 얼떨떨했죠. 도우마는 몸을 일으킨 후 웬 처음 본 오니가 덤볐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지만 가만 보니 저 소녀 오니도 굉장히 맛있겠다며 입맛을 다셨고 예전에 예쁜 여자 오니들을 엄청나게 잡아먹어버린 탓에 무잔에게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자신에게 대적하는 오니만 잡아먹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마침 나를 공격해줬으니 함께 먹어도 되겠다며 기뻐했습니다. 네이코는 그런 음흉한 눈빛에 도우마를 보자 그저 열이 받았고 그대로 도우마에게 뛰어들었죠. 그의 미치는 네지코 그자에게 가까이 가면 냉기열정 때문에 라며 만류하려고 했는데 네이코는 그냥 그 냉기열정을 마시며 도우마의 품 쪽으로 파고들었고 혈기술 폭혈을 시전하며 주먹으로 도우마를 후려치자 그 여파로 네지코 몸속에 들어간 냉기열정은 함께 녹아버렸습니다.
도마는 순간 방심하다가 네이코의 폭혈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네이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었죠. 도마는 폭혈에 담은 부분이 원활하게 재생이 되지 않자 당황했고,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오는 네이코의 모습에 공포감까지 느끼게 되었는데, 도마는 네이코를 자세히 보며 너 혈기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능력은 천재로구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네이코는 그저 으르렁대며 도마를 매섭게 노려봤고, 도마는 가끔씩 처음부터 능력이 뛰어나온 이들이 변하긴 하지. 그런데 나 또한 그런 천재운이거든. 나는 무자님에게조차 인정받고 상윤이의 자리까지 올라간 최강의 천재운이다 라고 하며 귀기를 폭발시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얼음 혈기들을 한 곳에 모아 공격을 했습니다. 거대하게 날아오는 얼음 공격에 네이코는 폭혈로 대응을 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얼음 탓에 몸 곳곳에 얼음이 꽂혀버리며 땅에 고정되어 버렸죠. 도마는 숨을 헐떡이며 드디어 잡았다. 아무리 네가 천재라고 해도 오랜 세월 살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이길 순 없지 라고 하며 네이코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으로 시노부와 미치리가 튀어나왔고, 네이코를 상대하느라 우린 신경도 못 썼나봐? 라고 하며 각자의 호흡을 시원해 도마를 공격했죠. 도마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겨우 목이 베이는 것은 피했지만 시노부의 새로운 독이 폭혈에 입은 상처에 닿자 치명적인 고통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 고통에 시노부를 향해 철부채를 휘둘렀지만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도마의 팔을 그대로 날려버렸죠. 그때 네이코가 얼음을 깨고 뛰어와 도마를 폭혈을 휘감은 주먹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며 태워버렸고, 그대로 시노부와 미치리가 사랑의 호흡으로 약해진 도마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며 승리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니혁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고 노하우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혼자 이렇게 여럿이서 한마음으로 연대하는 것보다 강할 수는 없겠지 라고 했습니다. 한편 코쿠시보와의 지속된 싸움으로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던 종타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었죠. 코쿠시보는 역시 해협이라고 해봤자 니혁은 요리체의 견줄 바가 전혀 아니구나 라고 하며 자신이 우세하다는 것에 희열을 느낀 듯했는데, 그 순간 바람의 공격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공격해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어이 천재소년,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와줄까? 라고 하며 사네미가 등장했고, 종타쿠는 도와주신다면야 든든하죠 라고 했죠. 사네미는 코쿠시보를 대체하면서 종타쿠에게 지난번 내 동생 녀석을 구해줬다지? 고맙다 라고 했고, 저번만 해도 사네미와 싸우던 관계였는데 사네미가 자존심을 버리고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에 종타쿠는 왠지 모를 찡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한 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문제없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으로 사네미를 공격했고, 사네미는 그런 코쿠시보의 공격을 막다가 몸 곳곳이 베이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네미는 베인 상처 부분에서 나온 피를 뿌려 코쿠시보에게 닿게 만들었죠. 그의 코쿠시보는 사네미의 희열에 순간 만취된 듯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고, 사네미는 그 틈을 이용해 매서운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하지만 사네미의 공격력으로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낸 데는 힘을 붙였고, 종타쿠는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저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종타쿠는 내친 세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과 주변의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코쿠시보의 몸을 투명히 비춰볼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 코쿠시보는 뭔가를 집중하고 있는 듯한 종타쿠를 보며 뭔가 위화감이 들었고, 자꾸만 그 모습에서 요리체가 오버랩이 되다 보니 저 녀석이 무슨 짓 하기 전에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네미를 걷어낸 뒤 그대로 종타쿠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메의 철퇴가 날아와 코쿠시보를 날려버렸고, 교메이는 잘 버텨주고 있었구나. 어떤 벌레 한 마리를 잡고 오느라 조금 늦었다 라고 했죠. 교메이는 아까 전 무한성에 들어와 오니들을 박살내버리고 있었는데 어이 당신 아직도 살아있었던 거야? 라고 하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쳐다보니 새롭게 상해 노니가 된 카야쿠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카야쿠는 교메이가 어릴 적 거둬들었던 고아 중 한 명이었지만
평소에 매번 거짓말을 치고 말썽을 피우다가 결국 밤늦게 절 밖으로 나간 뒤 오니를 만났는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절 안으로 오니를 유인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아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그 뒤 그는 어떻게 귀살대 검사가 되었지만 더 강한 힘을 추구하고자 오니가 되었고 강함에 대한 집착으로 금방 상현의 오니가 될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카야쿠는 내가 알고 보니 검술에 있어서 엄청난 천재더라고. 그런 천재가 오니의 힘까지 얻게 되었으니 상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라고 했죠. 교메이는 그의 묵묵히 바레호흡을 시연하며 저벅저벅 걸어갔고 카야쿠는 번개호흡을 시연해 그대로 교메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카야쿠의 공격을 피한 뒤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카야쿠의 몸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고 카야쿠의 비명소리가 먹기 전에 도끼로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죠. 카야쿠는 어째서 내가 인간 따위에게 지는 거지? 나는 분명 천재인데? 라고 했습니다. 그의 교메이는 이 녀석 정도의 능력은 귀살때 널리고 널렸다. 너는 진짜 천재를 만나본 적이 없구나. 내가 아는 천재 검사는 단 한 명. 어려서 철이 없긴 하지만 실력 하나는 진짜인 녀석이지. 라고 했었죠. 그렇게 교메이는 카야쿠를 해치운 다음 자신이 생각한 그 천재 검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뛰어왔고 그렇게 코쿠시보에게 바이오업으로 강력한 공격을 날리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에게 교메이의 강력한 바이오업이 날아오자 다급하게 달의 호흡으로 맞서게 되었는데 교메이와 몇 탑을 겨루고 나니 교메이 역시 엄청난 실력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게다가 옆에서 함께 거들고 있는 풍주 사내미 역시 분명 위협적인 존재. 사내미 정도면 자신의 인간 시절의 실력과 비슷한 정도지만 교메이 정도는 확실히 인간 시절의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자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자존심이 상했고 요리치 이에도 이렇게 무이치로나 교메이처럼 천재들이 있다는 것에 왜 나는 그런 재능을 받지 않아 오니가 되어 개고생을 하며 수련을 해야 하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었죠. 사내미는 저 녀석이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며 교메이와 함께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코쿠시보는 그들의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해버린 뒤 달의 호흡을 휘둘러 그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치명상을 피하긴 했지만 방금 전까지의 코쿠시보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에 긴장했는데 코쿠시보는 분노의 힘을 냉철하게 이용해 내비친 세계를 시연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코쿠시보는 그래 내가 이 내비친 세계만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예전에 요리치에게 패배했던 이유도 전부 내가 내비친 세계에 들어오지 않아서였을 뿐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사네미와 교메이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사네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먼저 체력이 바닥나 서 있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죠. 코쿠시보는 그런 사네미를 파악하고 니 녀석부터 죽여주마 라고 하며 빠르게 접근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가 해외호흡으로 코쿠시보를 막았습니다. 사네미는 고맙다 라고 했고 종타쿠는 시간을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의 아까와는 다르게 나는 내비친 세계를 활성화했기에 네 녀석은 단번에 베어볼 수 있다 라고 하며 종타쿠를 공격했는데 종타쿠는 그대로 코쿠시보의 공격을 여러 번 피해버렸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라고 하며 반격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교메이와 사네미가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내비친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고 코쿠시보가 내비친 세계를 활성화시킨 순간 종타쿠 역시 따라서 내비친 세계에 들어서게 된 거였죠. 코쿠시보는 종타쿠의 움직임을 보고 그 역시 내비친 세계를 깨우쳤다는 것에 당황했는데 자신이 최소 300년이 걸렸던 이 기술을 이 어린 아이의 몸으로 발휘했다는 게 그와의 재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비친 세계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코쿠시보를 압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종타쿠는 자신이 생각한 다음 작전을 운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코쿠시보는 종타쿠의 해협을 밀어내며 튕겨버렸고 종타쿠는 기둥에 부딪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코쿠시보는 여전히 완력 자체는 내가 한 수이다. 내 녀석이 조금만 더 자랐어도 위험했겠어 라고 하며 종타쿠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교메이의 철퇴 공격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날려버렸죠. 교메이는 이어서 반전 발언과 함께 무자비한 공격을 코쿠시보에게 퍼붓었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내비친 세계가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교메이 역시 내비친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그 모습에 휴 조마조마했는데 이 싸움에서 역시 최강의 전력 교메이가 내비친 세계와 반점을 발현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코쿠시보는 또 한 명의 천재검사, 더군다나 교메이는 피지컬 역시 압도적이라는 것에 갑자기 또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시절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은 그를 검에 집착하는 괴물로 만들었고, 그 열등감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향하게 되자 코쿠시보는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그릇이 작은 사내가 될 뿐이었죠. 그때 종타쿠는 해협을 시연해 코쿠시보에게 뛰어왔고, 나도 이 몸으로 살아보니 재능이란 것에 심취하게 되었지만 결국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는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저 거만한 바보로 고독하게 될 뿐이야. 결국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졌다고 한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이들과 연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지. 그게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팔목을 베어버렸고, 이거 원작에서 무이출의 팔목을 베었던 것에 대한 복수, 그리고 이건 요리치가 미처 하지 못했던 한방이다 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버텼고, 그 요리치조차 나를 죽일 수 없었다며 최강의 존재는 나라고 하면서 목을 다시 재생시키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그의 모습은 마치 괴물과도 같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너도 알잖아. 요리치는 그날 너를 가볍게 베어 죽여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네가 네 잘못을 속죄하고 다시 인간검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기에 네 혁을 끝내 죽이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네 꼴을 봐. 인간으로 돌아와 속죄하기는커녕 검사의 모습도 아닌 그저 괴물일 뿐이지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의 요리치가 어릴 적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던 눈물을 자신이 오니가 된 것을 보고 흘렸던 게 기억이 났고, 그저 자신은 요리치의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 그토록 천재의 삶을 살고 싶어 발버둥쳤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어차피 당신은 내 손에 좋을 텐데 당신의 자손이자 요리치의 검을 이어받은 나에게 적어도 검사의 모습으로 죽는 게 낫지 않냐고 했고, 코쿠시보는 종타쿠의 말대로 다시 검사 오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타쿠는 잘 가쇼. 할아버지의 사실 족보를 몰라서 여튼 왕 할아버지 라고 하며 코쿠시보를 베어버렸고, 그렇게 코쿠시보는 소멸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솔직히 코쿠시보가 괴물의 모습으로 계속 날뛰었다면 더 힘을 소모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예상대로 요리치 얘기를 꺼내니까 알아서 자멸해주니 개꿀이라고 안도했습니다. 그 시점 갑자기 무한성의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곳곳이 무너지며 온갖 자해들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그 모습을 보고 오, 타마요씨가 성공했나 보구나 라며 기뻐했죠. 종타쿠는 미리 타마요에게 코쿠시보까지 처치한 시점에 무한성을 조종한 나키메를 없애 무한성을 무너지게 만들어 달라고 미션을 줬고, 타마요는 이토록 무잔을 죽이기 위해 열심히 해주는 천재 소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나키메를 붙잡아 파괴시켰습니다. 무자는 무한성이 무너지자 이런 무능한 것들 뭐하고 있는 거냐 라며 화를 냈는데, 그때 네코는 무자를 향해 떨어지는 자재들의 폭혈을 옮겨붙게 했죠. 그러자 마치 불탄 운석처럼 무잔에게 폭혈의 비가 내렸고, 무자는 그 공격들을 족수로 막았지만 너무나도 큰 규모의 폭혈 공격에 몸 곳곳이 다 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주들은 이러다가 우리도 전부 불타 죽는 거 아니냐고 놀랐지만, 종타쿠는 인간에게는 네이코의 폭혈이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무한성이 모두 무너지고 사방은 네이코의 폭혈에 의한 불꽃이 가득해졌는데, 주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뜨겁지 않았고 오로지 무장에게만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종타쿠는 지금이 기회라며 주들에게 모두 주변에 있는 폭혈의 불꽃에 일륜도를 달군 후에 무잔을 공격하라고 했죠. 종타쿠는 규면의 칼날 세계관에서 3대 버프라고 알려져 있는 반점, 내비친 세계, 속도 중 무잔을 상대하려면 속도가 꼭 필요했는데, 무잔의 재생력을 방해하는 것은 네이코의 폭혈도 같은 효과이니 그 폭혈로 일륜도를 달군 후 공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먼저 헤어업으로 뛰어들어 무잔을 공격했는데, 무잔은 메인 곳에서 네이코의 폭혈에 담긴 열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곳이
재생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의 종타쿠는 모두 힘을 빌려달라고 지금 말고는 부자를 퇴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은 뒤 귀할 때 막내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다같이 부장에게 덤벼들어 공격을 했죠. 부자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촉수를 허우적거리며 주들의 접근을 막았지만 이미 사기는 귀살대로 넘어간 상태. 주들은 각자 낼 수 있는 최강의 기술로 부자의 촉수를 베어버렸고 네이코 역시 빠르게 뛰어들어 부자의 온몸을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코의 기억에 남아있던 부자의 모습, 밤중에 찾아와 자신의 가족들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오빠인 탄지로의 귀걸이를 보며 재수없다며 손톱으로 베어버렸던 것. 탄지로는 죽어가며 자신의 귀걸이를 네이코에게 쥐어주며 제발 네이코 너만이라도 살아남으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났죠. 네이코가 가지고 있던 탄지로의 귀걸이, 요리치가 카마도 가문에게 남겼던 그 귀걸이는 갑자기 스르르 발화하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마치 요리치가 깃든 듯 압도적인 움직임, 마치 헤어업의 움직임으로 무제한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종타쿠 역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모든 힘을 짜내 헤어업 13명을 사용해 무제한을 베어내기 시작했죠. 주들은 그 두 명의 압도적인 헤어업 공격에 잠시 물러나게 되었고 두 명의 천재소년 소녀가 부잔을 짓이기고 있는 광경에 그저 감탄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부자는 이전에 자신을 베어버려 굴욕을 줬던 그 천재검사 요리치가 어째서 떠오르는 거냐며 그저 공포에 휩싸였고 종타쿠와 네이코의 공격이 합쳐져 마치 요리치가 헤어업으로 베어버리는 환상이 보이게 되었죠. 그렇게 네이코와 종타쿠는 부하지경으로 무잔의 온몸을 불태우고 베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무잔의 세포와는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무잔은 그의 결국 모든 에너지를 잃어 소멸하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의 몸에서 방금까지 강하게 느껴졌던 타오르는 힘이 서서히 사라져감을 알았죠. 그리고 네이코 역시 방금까지 주변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던 폭혈의 불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종타쿠는 아무래도 이건 요리치의 염원이 이어져 나온 것, 요리치의 힘이 나눠져 무이치로와 네이코의 몸속에 머물렀던 것 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주들은 그의 모두 달려와 네이코와 종타쿠를 안아줬고 너희 덕분에 우리의 원수인 무잔을 처치하게 되었다며 정말 너희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칭찬했죠. 그의 종타쿠는 하하 그냥 운이 좋아 능력이 잠깐 발현이 되었던 것뿐 네이코와 저 둘 다 진짜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종타쿠는 천재의 삶이나 보통의 삶이나 사실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깨달아 결국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닌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란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버린 순간 종타쿠는 뭔가 몽롱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이후에 온 타마요가 이제 무잔도 대시했으니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만 하면 된다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타쿠는 잠깐만 이제 내가 지금껏 빌드해놓은 인간이 된 네이코와 알콩달콩한 일만 남았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라며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러다 종타쿠의 영혼이 무이치로의 몸속에 뿅 하고 튕겨 나가버렸고 네이코가 무이치로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는 걸 멀찍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타쿠는 잠깐 나 아직 철 안 들었어 천재가 좋아 라고 하며 다시 무이치로의 몸속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저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서서히 나른한 기분이 들더니 종타쿠네 집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종타쿠는 역시 나에게 애니 캐릭터와의 해피엔딩은 무잔 퇴치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건가? 라고 굴적이었고 그래도 나 대신 무이치로가 그 세상에서 네이코와 이어질 테니 그것만으로 팬으로서 만족해야겠다며 덤덤히 생각하다가 에이씨 천재에다가 네이코까지 무이치로 개부럽네 라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이치로 빙의 시리즈도 끝나게 되었는데 역시 종타쿠의 캐릭터 빙의 시리즈는 엔딩에서 종타쿠가 고통을 받아야 제맛인 것 같아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넣어봤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